김유진 사장님 소리 키우고 시작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이란의 존슨 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구조의 백신 데이터가 식품의약국 FDA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취임 시기 후 코로나19 대응에 정책 역량을 최우선. 저한테 공동 호스트 권한 주세요. 제가 음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식생활과 건강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오늘 강의에 맞게 제가 전에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은 발효 사업에 관한 거였는데요. 오늘 주제랑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 학원을 운영했었고 또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식불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됐고요. 약식불이 많이 아시죠? 약식동원, 또 의식동원이라고 하는데 약하고 음식은 똑같다. 한 뿌리다. 근원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약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과 보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그런 발효 음식을 만들고 재미있게 살아가던 중에 홍길이 최상현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도 한번 같이 알아보라, 미래를 준비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발효 사업이 저의 어떤 로망이었고 제 인생을 정말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뉴트릴라이트를 만나면서 제가 꿈꿨던 것이 정말 얼마나 허상인지 알게 됐거든요. 오늘 사장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나눠볼 그런 사항이 있기도 한데요. 뉴트릴라이트 농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유기농 농법 생태계의 고리를 이용한 그런 농사 그런 법들이 한국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또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정말 불가능한 그런 농법들이었는데 뉴트릴라이트 농장에서 그런 원료들을 잘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과연 정말 이렇게 거짓스럽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내 인생을 걸고 할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메이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제 직업은 그냥 아메이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이 사업 진행하고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식생활에 대해서 또 식생활과 건강의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기초를 보면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체의 구성 요소는 세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포가 모이게 되면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화면으로 기능을 보여주세요. F5 화면이 안 누르시면 돼요. 보이네요. F5. F5. 안 그러면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네네. 잠깐만요. 지금 건강관리사 자격증 반이 이제 오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그 기생충이라든지 그 지금 유행되고 있는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식생활에 대해서는 총 4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김유진 사장님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 이제 넓게 잘 보이시죠? 아니요, 네이버 화면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왜 이러지? 아까 공유가 잘 되더니 제 노트북에서는 지금 공유가 잘 되고 있는데 네. 다시 볼게요. 네이버 메일이 공유되고 아 있어요. 그래요? 공유를 딴 걸로 잡았어요, 지금.
네. 다시 공유 취소하시. 네, 됐어요. 됐습니다. 네. 네, 됐죠? 됐습니다. 네,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포 또 조직으로 넘어가고요. 그렇게 같이 모여져서 세포가 모이면 신경조직, 상피조직, 근육조직, 결합조직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 신경조직은 전체적으로 통합하여서 조절을 한다. 말하자면 우리 신호등 체계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원시 사거리에서 신호등 하나가 오작동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엄청 크게 나는 것처럼 우리 그런 신경 조직도 어떤 그런 시스템 하에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상피 조직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기관의 표면과 내부를 덮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빨리빨리 치유가 돼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육 조직을 보면 우리 근육이 자꾸 풀어져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힘을 발생시키고 근육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요. 또 운동을 담당하고 또 결합 조직은 뼈 조직, 또 혈액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 조직에 속하는 것들이고 세포와 조직이 다시 구성되어서 모이게 되면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진 그런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심혈관 계통, 호흡기 계통, 내분비 계통 이런 식으로 어떤 계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관이 다시 한번 연결돼서 그런 계통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이 그림에 보면 우리가 세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포, 조직, 기관, 계통으로 모여지기 전에 그런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원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나 분자 그런 DNA나 뭐 RNA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교정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게 또 뉴트리션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부실한 상태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지 약품 가지고는 절대 세포 하나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선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제철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그런 밥상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곡류 위주의 그런 식물성 식품, 정말 이렇게 고기 먹는 날은 잔칫날 이렇게 아니면 누가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좀 이제 그런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은 지방을 너무너무 많이 먹죠. 그래서 오히려 공공의 적이 지방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망의 대상이었었는데 지방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내 몸에 안 좋은 그런 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너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저도 건강 관리를 할 때 소비자들 만나보면 거의 집밥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별로 없고 뭐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농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새끼를 그렇게 삼시기로 드시는 분들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거의 한두 끼는 밖에서 드시고 한 끼 정도는 집에서 간단히 드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선 아무리 잘 먹어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조미료 같은 게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 예쁘고 맛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인스턴트 식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영양소가 아무래도 파괴가 돼서 굉장히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된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먹고 있는 거고요. 정말 화려하고 예쁘지만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 많이 씹지를 않거든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또 달콤한 거 원하고 사람들은 거칠거나 딱딱하거나 그러면 일단은 이제 평가를 안 좋게 하다 보니까 거의 식이섬유가 파괴된 그런 음식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장암이 굉장히 빨리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죠. 또 식품 첨가물 이거는 1년에 20kg 정도를 먹는다고요. 평균. 그렇고요. 육류 소비 증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삼시세끼에 밖에서든 집에서든 고기를 빼놓고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반찬에 잘 먹었어는 고기 반찬이 꼭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류가 내 몸에 들어가서 다 분해되지 않은 그런 대사산물이 될 때 비만 또 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우리는 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좀 먹어야 되는 성인이잖아요. 성장이 끝나. 근데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지방은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고 네. 또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 주변에 보면 말랐는데도 그런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혈당 관리 잘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얼마 전에 블랙워터스라는 이제 다크워터스인가 그런 영화도 나온 것처럼 환경 호르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주변에서 보면 가습기 살균제, CMIT 성분 같은 것들 때문에 소중한 아이를 잃은 엄마 아빠들의 절규도 있는 걸 보면 이 환경 호르몬 문제가 그냥 먼 나라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늘상 접하는 그런 나의 문제인데 정말 이렇게 직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의 종류들을 보면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에 파라핀 계열 많이 들어있고요. 또 건전지 같은 거 쓰게 되면 폐건전지에서 수은 같은 거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플라스틱 저만 해도 발효를 하던 사람인데 뭐 너무 손목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질그릇만 쓸 수는 없더라고. 항아리만 쓸 수가 없고 무쇠손만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밖에서 나오는 도구들을 쓰게 됐는데요. 플라스틱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배달 보내고 할 때에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늘상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비스페놀 A가 얼마나 많이 우러나올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환경 호르몬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물이나 이런 이제 공기 중에도 대기 중에도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검출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 분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우리 호흡기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계나 신경계 등에 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강력한 발암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좀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강력한 간암 유발 물질이기도 하고 또 대기 중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이름은 미세먼지지만 이제 초강력 어떤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급 발암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 호르몬의 이제는 우리가 필환경 시대인 만큼 어떻게 하면 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벗어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야지 되는 시대가 돼서 물, 공기가 건강을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식생활이 굉장히 서구화됐다기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태국 음식인지 이태리 음식인지 거의 짜집기를 해서 그냥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레시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유명한 분한테 요리를 배웠었는데 그분이 그런 요리 선생님을 접겠다, 특히 요리책 내는 걸 접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책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내놓으면 거기에서 약간만 레시피 뭐 소금 한 숟가락인데 2숟가락으로 바꾸면 그거는 그냥 뭐 그런 지적재산권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책 내는 걸 접었다 이러는데 정말 많은 레시피들 그리고 이렇게 편리하게 반조리 식품들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남자분들도 요리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예쁜 거를 추구하고 좀 빠르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많이 드셔서 그러는지 이런 고칼로리 또 동물성 단백질 지방 아까 말한 대로 자꾸 반복이 되죠.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고 우리가 제때 우리가 대가족 생활할 때는 식생활도 아침, 점심, 저녁 딱딱 먹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저녁을 야식은 사실 많이 안 먹었던 것 같고 저녁에 불 끄면 잤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고구마, 감자, 동치미 이런 것들이 주식과 부식까지 겸했던 것 같은데 주로 뭐 겨울엔 엿과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어린 시절에 된 향수가 있어서 발효 그런 이제 사업을 하게 됐었던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발효 사업 접근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된장을 한번 팔아보니까
1kg짜리 사가면요 안 와요. 1년 동안. 뭐 2년 동안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렇게 된장버섯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김포죽이라 그래서 김장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런 분들이 절대 뭐 된장 같은 거, 간장 같은 거, 고추장 같은 거 절대 안 담죠. 예, 그래서 어떤 식생활도 좀 불규칙해졌고 또 먹는 그런 음식의 종류도 바뀌었고 편식하고 과식하고 그리고 예전엔 불 끄면 자서 새벽에 일찍 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밤에 라이더들이 열심히 배달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식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해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다이어트에 천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발효 사업을 접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내려와서 콩도 키워보고 야채나 그런 약초들을 키워봤거든요. 근데 옆 농장에서 농약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야 될 그런 벌레들이요, 날벌레들이 저희 밭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분명히 제가 열무를 예쁘게 키워놨는데 눈앞에서 한 줄이 쫙 없어지는 걸 봐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가서 내가 노안이었나 하고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파란 그 열무벌레는 파랗거든요. 꿈틀꿈틀. 걔네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한 줄을 쫙 그냥 그 자리에서 흡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이 쫙 없어지고 그 다음 줄 없어지고 옆에는 벌레가 똥만 남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느꼈던 거는 농약과 비료와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고 제가 농약을 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재료를 정말 이렇게 잘 좋은 재료, 뭐 유기농 재료 없을까 구하러 다녀봤는데 그러면서 알게 됐던 거는 정말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젓갈 사업도 하려고 한참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전국이 염전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유명한 젓갈단지 가보니까 가서 맛을 보게 되죠. 젓갈을 그러면 혀가 너무너무 얼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미료를 너무너무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저는 안 먹던 사람이니까 금방 느끼거든요. 배는 부글부글하고 혓바닥은 아리아리하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예쁘게 젓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 중에 하나가 조미료였구나. 나는 안 넣을 건데 옛날 방법을 고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음식 기미방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넣고 음식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 음식을 재현해놓으면 예쁘지도 않고요. 맛도 없어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만드는 것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화학 농법을 우리는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알면서도 정말 매출을 위해서는 농약이나 그런 것들을 또 비닐하우스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토양도 죽어 있고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햇빛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그런 영양소도 너무 없다. 없어도 너무너무 없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 산성비 굉장히 많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낭만 있게 비를 맞았다면 이제는 비 오면 빨리 씻어야 된다. 차도 빨리 세차해라 이러잖아요. 예, 식생활 환경이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퓨전 음식의 등장 너무 예쁘고 맛있고 호화찬란하죠. 근데 정말 국적이 어딘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음식 생겨나서 우리가 그냥 늘 같이 먹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전라도 음식을 참 좋아해서 남도로 여행을 갈 때 나는 이 다음에 아메이로 다이아몬드가 되면 정말 이렇게 음식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 만화가 그 그림 그리시는 삐쩍 말르 허영만 씨가 보면 음식 여행 다니잖아요. 그분처럼 저도 그런 게 꿈이었었는데 지금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소비자 만날 겸해서 지역 음식 먹으러 가보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맛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식당마다 다 조미료를 안 쓰면 이제 손님들이 너무너무 항의가 빗발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선생님도 식당을 내셨는데 처음에는 조미료를 안 넣었는데 막 너무너무 화를 내고 난리가 나서 크레임 들어오니까 조미료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전국의 음식 맛이 통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충청도 당진이라는 데서 발효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조미료는 더 많이 쓴다. 정말 엄청 많이 쓴다. 그렇고요. 세계적 음식 브랜드의 확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던킨이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어디에나 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브랜드들이
다 있다. 지방마다도 다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음식, 지역 음식이 더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또 그런 가양주라고 해서 술도 막걸리도 막걸리 동동주 아니면 청주 막 이런 것들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가양주도 이제는 자체로 감춰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찹쌀을 동동 띄워서 맛있게 해서 보글보글 끓는 술을 만들어서 정말 깨끗하게 떠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도 좋고 멋지대요.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서 표주 막 띄워주면. 근데 이거 너무 맛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술의 원조의 그 맛은 시큼털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걸리나 이런 화학 막걸리들이 굉장히 아스파탐 같은 그런 단맛을 많이 추가하게 이제 집어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양주가 다 자체를 감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예쁘고 화려한 음식들이지만 먹을 게 없고요. 예, 또 가공식품 증대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엔 저장식품 절대 담그지 않고 김포죠. 또 이미 만들어진 음식, 뭐 마켓컬리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냥 다 만들어져서 그냥 오더라고. 요즘에는 제 친구 같은 경우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참 감동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냥 냄비를 들고 가서 반찬 가게에서 받아온대요. 그래서 잘 예쁘게 차려놓으면 남편이 어느새 이렇게 잘 만들었느냐고 이렇게 속아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알겠죠 그 진실을. 근데 요즘 주부들은 뭐 당연히 다 사드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정말 만들어서 먹는 걸 추구했던 저도 요즘에는 사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좀 맛은 정말 이렇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맛보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편하고 저의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저도 사 먹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여기에 보면 예쁘고 맛있고 우리가 이런 음식들 예쁘고 맛있고 또 광고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식당에 가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영양소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양소 함량의 변화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과 다른 그런 식생활 변화로 인해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성인병도 증가가 되고 또 이제 영양소가 꼭 있어야지 되는 필수 영양소들이 없었을 때 생기는 그런 부족증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끼 식사를 잘 먹으려고 하지만 늘 부족하게 먹는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5가지 컬러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뭐 검은색, 보라색은 1년에 정말 너무 작은 양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싶어도 슈퍼에 가면 이미 거의 다 파괴된 영양소들 뭐 시들 이렇게 굉장히 보기에는 좋지만 파프리카에 그 빨간색에 정말로 파프리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라이코펜 같은 게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부르려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보조식품으로 섭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화학비료, 농약을 안 쓸 수는 없다. 화학용농의 시대입니다. 또 가공식품 섭취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52년, 82년, 93년도를 비교를 해놨어요. 시금치를 예로 들었는데 52년도에 8,000이었는데 뭐 82년도에는 1,700으로 줄어 있고 또 비타민C 같은 경우 150을 먹었다면 시금치 한 단으로 8밖에 안 들어있다. 이거는 뭐 10분의 1 수준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렇게 줄어들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금치 하면 철분이잖아요. 뽀빠이 시금치. 근데 13이 들어있던 시금치의 철분이 93년대는 0.7. 근데 지금은 2020년대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먹지 않고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해도 시금치가 녹아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은 먹지만 배만 부르다, 헛배 부르다, 영양소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 영양소가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가 야채, 과일, 그런 곡물을 먹는 데다가 또 화학 조미료와 향신료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또 가축 농작물의 성장 촉진 호르몬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닭에도 돼지에도 이런 걸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걸 기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단 전염병에 걸리면 정말 그분의 사업이 그냥 그대로 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닭이 먹는 음용수에 뭐 항생제를 탄다거나 이건 다 아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정말 시골 분들 만나면요, 본인들은 닭을 파시는데 자기들 드시는 건 따로 기르더라고요. 닭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폐개닭은 먹지 마. 이렇게 폐개닭 정말 유명한 골목이 당진에 있는데 폐개닭 먹지 말라고,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가장 많이 몸속에 쌓아둔 게 폐개닭이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삶다 보면 양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뭐 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삶아 먹고 이런 거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그 냄새를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따갑다든가 뭐 목이 타는 듯해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걸 제가 봤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 허가된 식품 첨가물은 600여 가지다 이렇게 돼 있고,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의 수가 약 41개가 들어간대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도대체 따져봐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년에 20kg 이상 이렇게 드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밥을 먹고 싶은데 집밥을 먹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걸 잘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카페 음료라든가 커피, 정말 우리나라 커피 정말 많잖아요. 전문점, 청량음료, 담배, 알코올 등 이거를 과다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 몸에서는 뭐 담배를 피거나 알코올을 마시거나 하면 과다 섭취 아니더라도 그런 영양소가 같이 손실되는 건 다 아실 거고, 또 독소도 내 몸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스테미너든 건강 특정식, 우리나라는 정말 건강 염려증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있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 또 병원에 환자들도 많으신 거 보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자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과다하죠. 저 역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오는데, 스트레스를 어차피 받아야 될 거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했으니까 잘 푸는 방법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켈리 선생님이 정말 멋있게 댄스 하시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날리는 방법일 것 같고요. 우리가 운동 부족, 예, 아까 오전에 이렇게 잠깐씩 가르쳐 주는데 운동 부족인 저한테 너무나 딱 맞는 운동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또 정력에 좋은 음식 많이들 찾아서 드시죠. 굴, 또 참치, 뭐 토마토, 마늘, 새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굴에서 미세 플라스틱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씻어서 먹는 게 또 관건이잖아요. 식당에서 드시면 이걸 이렇게 잘 씻어서 줄까요? 정말 염려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참치는 정말 좋은 거지만 캔 참치는 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참치 그것만 이렇게 좋은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 가공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허탈하게 말씀하신 게 그럼 뭐 먹으라고. 먹을 게 없네. 저도 모르겠어요. 뭘 먹어야 될지. 앞으로 점점 더 걱정이죠. 뭐. 영양소 함량의 변화를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비만을 초래하기도 하고, 인스턴트 음식이 어떤 통풍 같은 걸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가공식품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흰 쌀밥, 특히 밖에서 먹을 땐 거의 쌀밥이죠. 하얀 쌀밥. 잡곡밥 주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어쩌다가 뭐 검은 쌀 정도 섞어서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공된 정제된 정제미 많이 먹고 있고, 밀, 보리, 현미 등은 거의 많이 못 먹고 있고, 어쩌다 먹더라도 밀은 또 가공밀인 거잖아요. 그리고 부식으로는 밑반찬이 짜고 맵다, 이게 조미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공 소금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짜고 자극적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소금에 절인 염장식품, 사실 소금에 절인 염장식품은 정말 좋은 소금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화학 소금에 절인 염장식품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 우리가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또 골고루 먹어야 되고 제철 음식 먹어야 되고, 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넘치면 안 되죠. 적당하게 드셔야지 되는데, 요즘 제철 음식이 있을까요? 너무 추운데 딸기가 나오고, 뭐 가을쯤에 나와야 될 포도가 내리내리 나오기도 하고, 상추 같은 것들이 겨울에도 뭐 파랗게 자라서 우리가 열심히 잘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이렇게 어떤 그런 유전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식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성인병과 생활습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책도 있죠. 생활습관병이 성인병을 만든다, 이렇게 책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또 뭐 운동하는 습관, 또 물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나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사회의 구조가 변화가 돼 있고, 우리가 밤에 일찍 잘 수가 없죠. 또 일찍 자려고 해도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 같은 거, 그리고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블루라이트 문제도 있고 늘 눈이 피곤하죠. 또 자동차를 또 안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예전에 우리가 정말 걸어 다녔던 시대에는 동의보감이 맞았는데 지금은 걷질 않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활동 감소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신체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누그러지는데, 몸을 안 움직이다 보니까 머리가 과부하 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요. 식생활의 불균형과 생활환경의 변화, 그래서 식원병, 음식을 잘못 먹어도 그게 근원이 돼서 어떤 질병들이 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과식 잘 안 먹다가 한번 이제 피를 받으면 열심히 먹거든요. 폭식. 또 운동 부족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서 탱고화 중에 운동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규칙한 생활을 또 많이들 하고 계시죠. 스트레스, 흡연, 노화, 혈당 증가, 혈중 지방 증가, 이런 것들, 당뇨를 야기하고, 동맥 경화와 고혈압은 이제 뇌혈관 질환과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걸 유발하기도 하고요. 뭐 비만과 불면증, 이런 것들이 심장 질환 같은 걸 유발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건강해지려면 내가 먹는 음식부터 습관도 바꾸고, 씹는 습관도 좀 들여보고, 또 운동하는 습관, 뭐 잠자는 습관, 또 나의 생각도 너무 머리가 뜨겁지 않게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말하자면 음식 궁합인데요. 주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뭐 어른들한테 배운 것도 있고, 먹다 보면 그게 맞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풀어보면 결국은 영양소의 조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고기와 들깻잎, 또 스테이크와 파인애플에 어떤 이렇게 고기를 분해해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거죠. 또 돼지고기와 새우젓, 돼지고기가 냉하기 때문에 새우젓에 있는 그런 소화효소가 체하지 않게 그런 도움을 주는 거고, 돼지고기 표고, 닭고기와 인삼, 추어탕과 산초, 보거와 미나리, 조개탕과 쑥갓, 생선회와 생강, 잉어와 팥, 굴과 레몬, 우거지와 선짓국 있고요. 그 다음에 콩 유제품을 보면 두부랑 미역이 잘 맞고, 또 콩국과 국수, 우유와 딸기, 옥수수와 우유, 커피와 치즈, 된장과 부추, 곡류, 채소류를 보면 쌀과 쑥이 있고요. 뭐 쑥떡 우리 잘 해먹잖아요. 시금치와 참깨, 그린 샐러드, 양파, 녹즙, 식초, 냉면과 식초, 또 겨자, 이런 것들, 당근과 식용유. 그러니까 당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잖아요. 지용성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름에다가 이렇게 익혀서 먹을 때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또 인삼과 벌꿀, 수정과 잣, 뭐 소주와 오이, 막 이런 것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거고, 또 인삼과 벌꿀, 수정과 잣, 뭐 소주와 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서 먹는데, 문제는 인삼 너무 좋죠. 벌꿀 너무 좋고, 근데 벌꿀도 주로 설탕을 먹이는 그런 꿀이고, 인삼도
우리가 중급속 공적 많이 하잖아요. 인삼이 치니까 그 비료 같은 것도 많이 줘, 양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다 보면 또 먹기가 겁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보면 우선 이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네요.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은 것이요. 스티브 잡스가 침대에서 했던 말 같은데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요. 그분이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건강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 조금 더 영양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인체에 함유된 영양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5대 영양소,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뭐 6대, 7대 이런 식으로 영양소를 배웠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이렇게 외웠었고 거기에 식이섬유, 또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봤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토마토도 있고 가지도 있고 각종 우리가 제철 음식 골고루 먹으면 이런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물, 미네랄, 비타민 골고루 다 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편식을 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영양소 중에 가장 이렇게 빠르게 영양 공급을 해주는 탄수화물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요. 또 단백질을 절약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질을 대사하는 조절을 해주고요. 혈당 공급. 탄수화물 안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서 신경질 나요. 또 섬유소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그렇게 섬유지로 공급을 해주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가장 빨리 쓰이는 열량원인 거고요. 또 당질이라고도 하죠. 또 전분질이라고도 하고 곡류, 감자류, 사탕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많이 섭취하면 글리코겐으로 변해서 간이나 콩팥,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체내에서 소화되면 단당류의 형태로 흡수가 되고요. 탄수화물의 대사 작용인 비타민 B1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스트비 드시면 될 것 같고 탄수화물에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본 단당류와 또 소당류와 다당류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당류는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로다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기운이 없고 힘들고 그럴 때 포도당 주사 맞을 때도 가장 빠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수액 같은 거 맞으시기도 하고 또 이당류, 소당류라고도 하는데요. 자당, 메가당, 젖당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분질이나 섬유소, 글리코겐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는데 탄수화물을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섭취 에너지 약 60%를 탄수화물에서 얻는다. 지방질이나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는 그런 나라이고 또 이제 소화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스로 분해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단백질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단백질은 진짜 많이 먹어. 맞기는 맞죠. 근데 주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건데요. 단백질도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백질의 기능을 보게 되면 단백질은 1g당 4kcal 에너지를 제공하죠.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4kcal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단백질은 체내 수분 평형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 우리 면역 굉장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저는 사람은 70%의 물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물통이에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물 빼고 또 약간의 4% 정도의 미네랄 빼고 이런 것들 빼면 거의 대부분 한 20% 정도는 우리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 머리카락, 뭐 손톱, 발톱, 뭐 눈물, 콧물, 피, 효소, 호르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이 구성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영어로 다 프로틴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프로테우스 신의 그런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미노산으로 나뉘어져요. 단백질을 쪼개면 그래서 필수와 불필수로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결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미노산 결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 정보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TV에서 보면 네 아들이니 내 자식이니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또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까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8가지라고도 하고 9가지라고도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내가 몸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으로만 섭취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을 이제 생체 이용률이 높다. 정말로 그럴 때 양질의 단백질이고 그걸 갖다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란 그러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 우유도 마찬가지로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백질의 점수를 계산할 때 제일 처음에 계란의 단백질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하죠. 이제 불완전 단백질을 보면요. 이 아미노산에 이제 어떤 게 좀 빠져 있다. 다 제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로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주로 이렇게 불완전한 단백질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이제 먹게 되면 단백질을 먹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헬스장에 가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단백질, 프로틴은 굉장히 이렇게 헬스장 그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트레이너들이 많이 권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이 굉장히 커지게 하고 또 근데 문제는 이 단백질이 이제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은 단백질 또 잘 이렇게 나노화가 돼서 내가 소화 흡수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잘 골라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잘못 먹게 되면 불완전 단백질 또 좋지 않은 단백질 드시게 되면 통풍도 생기게 되거든요. 통풍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것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 보면 특히 남자분들 보면 치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통풍을 좀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의 기능은 1g당 9kcal 굉장히 에너지를 이제 많이 내주는 그런 열량원이고요. 또 지방이 하는 일은 지방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방을 괜히 미워할 건 아닌 게 지방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체온을 조절해 주죠, 지방은. 그리고 어떤 이렇게 쿠션을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장기가 내 안에 정말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이고요. 그래서 특히 내장 지방 많이 있는 이유도 장기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또 지용성 이제 비타민을 흡수하고 촉진해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필수 지방산, 불필수보다는 이제 우리가 필수 지방산 공급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지 되고 이 지방이 하는 일은 세포막과 뇌 조직의 구성 성분 그래서 우리 세포막 상처 나게 되면요.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지방산에 속하잖아요. 그럼 그걸 쭉 짜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연고 바르시던 분들이 그래도 잘 안 낫는다 그러면은 그냥 오메가3 이렇게 짜서 바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더 빨리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방은 단순지방과 복합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지방은 이제 유지 종류, 왁스, 대부분의 중성지방이 단순지방에 속하고 복합지방은 인지질과 당지질, 지단백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그 중간에 대사산물로 유도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롤과 콜레스테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포화 지방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굽는 거를 말하는 거죠. 돼지고기 같은 것도 먹게 되면은 이제 뜨거운 불에서 익혀서 먹을 때에는 괜찮은데 투명한데 불 끄고 조금 있다가 하얗게 솟아 있잖아요. 소고기 국 같은 거 끓여보면 정말 이만큼 기름을 걷어내야지나 우리가 깔끔한 그런 국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거를 포화지방이라고 하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인 거. 그래서 우리가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려고들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보카도유라든가 포도씨유,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짜서
드시려고들 하시는데요. 또 뭐 유채씨유 같은 거 많이들 드시고 하죠.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은 너무 좋아요. 저 어렸을 땐 마가린에 간장 넣고 계란 넣고 뜨거운 밥에 싹싹 비벼서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는 그런 이제 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마가린이나 쇼트닝 이런 것들이 열심히 쓰다 보니까 나중에 건강을 위협하는 트랜스 지방이었다는 거 알게 되고 나서는 지금은 사실을 잘 안 먹고 있는데요. 지방을 드시고 또 운동을 할 때 약한 강도의 운동 시에는 주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이제 지방은 소화 흡수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운동을 조금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탈 정도까지 길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땀을 흠뻑 흘리시면서 운동을 긴 시간 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흡수된 지방은 바로 분해돼서 에너지원이 되거나 다시 체내에 축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너무나 예쁜 색깔의 딸기, 뭐 오렌지, 레몬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타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옛날에 비타민이 발견될 때 이제 배에서 선원들이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서 이제 섬에다 버렸는데 나중에 배가 다시 돌아올 때 봤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섬에 있는 열매 따먹고 말하자면 비타민 먹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게 비타민의 역사인데요. 비타민의 기능은 이제 모든 곳에서 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비타민 안 먹는 나라는 없잖아요. 정말 작은 양만 필요하지만 결핍이 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결핍 증상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게 비타민 종류이고요. 발견되는 순서대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뭐 비타민 A, 비타민 B, B도 B1, B2, B3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게 되고 또 수용성, 물에 녹는 비타민과 지용성, 기름에 잘 분해되는 그런 비타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ADEK이고 자꾸 외우게 되잖아요. ADEK. 그래서 비타민 A 그러면 요즘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은 것은 뭐 캐럿, 당근 막 이러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봤는데 네, 그렇게 비타민도 여러 가지 야채, 과일, 곡물을 잘 드시면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현대인들은 미네랄 부족증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현대병이 왜 생기냐, 147가지 질병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보면 한마디로 미네랄 잘 섭취하면 그 질병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없어지고 의사 선생님들은 좀 병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미네랄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기능을 살펴보면 신체의 성장과 생식에 소량이 요구되는 영양소. 제가 미네랄을 잘 안 먹어가지고 어렸을 때 하여간 냄새나 미네랄들은 특히 냄새가 조금 독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슬리라든가 뭐 미나리 이런 거에도 물냉이 같은 거에 미네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냄새나도 안 먹고 고기는 내가 얼굴 아는 소라서 뭐 돼지라서 안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요. 저만 키가 못 컸습니다. 근데 미네랄은 성장과 생식에 이제 요구되는 영양소다. 그리고 체중의 4%. 우리가 사람을 태웠을 때 한 줌 재로 돌아가죠. 그 끝까지 남는 그런 영양소가 미네랄인 거고요. 또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혈액이나 유리 이온으로 단독으로 존재를 하고 또 존재하는 양에 의해서 대량, 미량 이렇게 무기질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네랄의 기능을 보면 산과 염기의 평형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pH 산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체내의 적절한 pH는 뭐 7.4 아니면 위장의 산도는 pH 1.5 또 pH가 좀 높은 것들 피부 같은 경우는 pH가 5.5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나의 피는 나의 침은 또 나의 눈물은 주로 pH가 7.4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 pH에 맞게 물도 pH 7.4인 것 자연에서 온 물을 건강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미네랄은 신체의 필수 성분인데 각 부분을 형성하고 특히 그 중에 대량 미네랄에 속하는 칼슘과 인, 또 칼륨, 마그네슘 등은 뭐 뼈와 치아 등의 그런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
생리 때 되면 굉장히 어지럼증 느끼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철분 부족일 때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아니면 임신부들한테 철분을 꼭 드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의 이런 기능에 이제 조혈 작용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 많이 권하고 있고, 염소는 밑속에 염산의 성분 소화제, 그러니까 소화 잘 안 되시는, 뭐 잘 드시고 체하고 토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신 거기 때문에 잘 공급을 받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네랄의 기능은 촉매 작용. 이게 장작이 있으면 우리가 라이터에다가 탁 이렇게 불을 켜주잖아요. 그런데 탁 스타트 해주는, 불을 탁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네랄의 기능인 건데요. 당질과 단백질과 지방의 분해 합성 과정에 필요한 게 특히 마그네슘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이런 미량 원소라고도 무기 원소라고 하는데요. 미네랄들은 체내 이화 작용과 동화 작용의 촉매로서 또는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아까 대량과 또 소량 미네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량 미네랄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 거의 다 부족하게 지금 이제 부족증을 겪고 있는 게 칼슘이더라고. 칼슘, 또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황, 철분, 요오드, 망간, 구리, 아연, 코발트, 불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각각의 부족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부족증이 이제 아건강 상태에서 질병 상태로 만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나의 건강을 좋은 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런 필수 영양소들을 다시 공급을 해주는 게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네랄은 구성 영양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 영양소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이섬유와 물이 남았는데요. 식이섬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무를 먹으면, 뭐 총각김치를 먹으면 끝까지 남는 실 같은 거 있잖아요. 낚싯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식이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줄거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변비를 예방해주고, 또 소장의 콜레스테롤 흡수 방해 유지, 이제 배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포만감을 주죠. 적게 먹어도 이거는 정말 칼로리는 없고 소화는 난소화성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만감을 굉장히 많이 주어서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쌀국수를 먹거나, 쌀국수보다 더 막 요즘에 무슨 두부국수라고 하나요? 뭐 이상한 열량 없는 국수들 많이 드시죠. 또 배변양, 이 식이섬유는 이제 물을 만나서 불어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배변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변비에도 굉장히 좋고,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주죠. 장 속에 음식물이 오래 있으면 썩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배출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제 물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그러니까 금식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안 먹어도 물은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물은 체내 수분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제 물이 용매를 쓰여지죠. 화학적 반응의 용매. 그래서 물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머리 아플 때, 소화 안 될 때, 놀랬을 때, 뭐 답답할 때, 여러 가지 등등등등 물은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요. 또 심혈관계, 정말 우리 피를 맑게 하려면 물을 빼놓으면 안 되죠. 물부터 얘기를 해죠. 물과 또 특히 공기, 그 물의 평형 조절, 물질의 운반, 영양소도 물이 있어야지만 영양소 운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몸속에는 독소도 물이 있어야 배출하는 배설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물로다가 더울 때도 뭐 체온 조절해도 뜨뜻한 물 먹어서 뭐 체온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물은 체온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추운 데서 보면 부르륵 떨면서 소변물 때문에 다 떨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또 체온 조절을 하느냐고 막 그러는 건데, 물을 버려야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또 쿠션과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물이요. 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물 골라서 건강한 물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체내 수분의 기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운동 시에 이제 운동할 때 물 꼭 이제 한 병씩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운동을 장시간 특히 운동을 할 때는 땀이 이제 수분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는데요. 시간당 2리터 이상이 필요하고,
또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혈당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또 체온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물을 마셔서 체온을 떨어뜨리기도 해야 되고요. 또 발안을 지속시키고 체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액의 보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을 것 같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물의 온도는 그렇고요. 산과 염기의 평형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 반응에 필요한 산도와 혹은 염기도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 워터, 약 알칼리수를 먹는 이유도 우리 체내 pH를 유지하려고 약 알칼리수를 주로 이제 찾아서 먹고요. 또 체내에서 적절한 pH를 유지하려면 7.4 요거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딱 2분 남기고 끝냈거든요. 네, 마무리는 홍길이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 원장님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아, 예. 네, 노 원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방금 제가 밖에서 방금 들어왔는데 운전하면서 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리뷰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에 이게 몸에서 대사되려면은 보조 요소, 보조 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공부했던 그 단백질하고 전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정말 그건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또 외울 것은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 사장님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네. 오늘 재미있고 맛깔난다 뭐 이런 표현이 맞죠? 김준희 사장님 너무 강의 잘해 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 원장님도 마무리하시느라고 뛰어오시고 광주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차 조심하시고요. 사실 그 건강관리사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 10년, 20년을 들었던 내용이라 쉽다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익숙한데 처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12주 과정을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저희가 문제집을 잘 풀면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앞에 공부 잘 안 해도 운전면허 시험지를 잘 풀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격증을 면허증을 따도 본인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 염려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보더라도 이렇게 건강 뭐가 나오면 꼭 한번 읽었어요. 근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쑥 빠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다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지만 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우리 지식에 엉키다 보면 누군가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관리사의 1차 목표는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는 이웃한테 건강을 지킴이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도 이렇게 보면 확진자가 있어도 제가 두 가정이 코로나에 걸린 가정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가정에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딱 중학생인 따님만 안 걸리셨어요. 전 가족이 한 집은 자녀가 4명에 부부 6명 한 집은 4명 중에 1명 빼고 3명 그러니까 다 걸렸는데 결국은 따님만 걸리지 않은 이유는 면역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면역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시기를 저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센 녀석이 온다고 모든 또 미래에 예견하시는 사회학자 이런 분들이 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지킬 수 있는 거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면역을 지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꾸준히 들어보시면 어느 날인가 정말 뿌리가 내릴 것 같지 않는데 지식과 정보가 쌓이면서 많은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사장님 PDF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김정은 사장님. 아이고, 어디? 강수 사장님 아직도 안 들어가셨나? 김지수 사장님도 들어오셨던데. 네. 임설이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